안녕하세요. 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행도 좀 길게 다녀오다 보니까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업무를 처리를 하느라고 유튜브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지금 2019년이 시작된 지 보름 가까이 됐는데요. 항공과 입시생들의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 번의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고, 여러분들이 생각 이외로 항공과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또 조금 들어가지고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들 중에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항공과 못 가면 승무원 되기 힘든가요? 그 다음에 어디 항공과가 좋은가요? 내신이 낮아도 항공과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내신 관리 조금 덜 해도 되겠죠? 어학 특기사를 넣어볼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작아도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항공과는 그럼 언제 취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에 있어서는 2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큰가요? 라는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6가지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물어봤던 질문이고요. 크루투데이에서는 학생들 항공과만 준비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반 학생들도 있어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타 LCC 항공사들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토대로 실제 합격생들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은 어떤 질문이 가장 궁금한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항공과를 못 가면 승무원 되기 힘든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대한항공에서도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 성인반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항공과의 비율도 높지만 타과, 이제 어문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유아교육과도 그렇고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굳이 항공과를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공과 입시생들을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항공과보다는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런 학과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무조건 승무원이 되려면 항공과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항공과를 가는 이유는 본인은 대학에 가서 특출나게 조금 배워보고 싶은 학문이 없다라던가 아니면 2년제 항공과를 통해서 조금 빠르게 취업을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본인은 정말 항공과에 들어가서 이제 기내 서비스와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싶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항공과를 입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중국어에 관심이 정말 많고 중국어를 실제로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중어중문과에 입학해서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중국어 공부를 한 다음에 직업은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입사하는 성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과를 못 간다고 해서 승무원이 되기 힘든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이제 서비스 학과인 호텔과, 비서과에서도 물론 승무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 호텔과나 비서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좀 이제 관련된 분야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취업에 관련된 정성과 시간을 쏟기가 조금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매년 호텔과에서도 모 학교 호텔과에서도 승무원이 되는 친구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서비스 학과에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기본적인 이제 면접에 대한 스킬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어피어런스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서비스에 관해서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느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항공과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승무원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을 실력을 기르셔서 준비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항공과 못 가도 승무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비슷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지만 못 간다고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쭤보시는 것들이 어디 항공과가 좋은지도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디 항공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워낙 한진 계열 재단이다 보니까 유리한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대한항공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입학 면접을 봐주시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긴 있죠. 근데 인하공전을 제외하고 저는 어디 항공과가 딱 좋고 여기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학교든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2년제의 경우에는요, 1년 지나고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 1년 사이에 본인이 정말 비전공자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큼의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면접뿐만 아니라 기타 스펙들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내신 낮아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내신 낮아도 괜찮죠? 뭐 항공과는 내신 낮아도 상관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신이 낮으면 면접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들을 내신 산출을 해서 보시면 소수점 6자리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냥 뭐 내신은 폼이고 면접이면 다 돼, 이게 아니라 어찌됐건 등수를 매기잖아요. 본인이 내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내신 점수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면접을 다른 친구와 비슷하게 봤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합격생을 가릴 때는 내신 점수로 나겠죠. 그래서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도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도 내신을 좀 전 과목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신 낮아도 쟤는 갔었어, 저 언니는 갔었어, 이런 걸로 너무 위안을 삼지 마시고 어찌됐건 기회를 넓게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내신 관리는 끝까지 해주셔야 되시고, 어특을 넣을까요? 라는, 인공 어특을 넣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특 점수가 내신 점수 산출이랑 어특 점수 산출이랑 둘이 비교했을 때 어특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면 저는 어특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어특 평균 점수가 높아서요. 600점대, 600 초반대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합격할 수도 있겠죠. 면접을 너무 잘 보면. 근데 그럴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면접을 어떻게 볼지, 특히 예비 고3인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택을 좀 애매하게 준비를 하실 거면 그냥 저는 내신을 3학년 1학기까지 암기 과목을 좀 위주로, 전 과목이 들어가니까 그런 과목은 점수 올리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키 작아도 갈 수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물론 키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키를 보고 이미지를 많이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고, 저는 대신에 이런 학교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키 크고 이미지만 중요시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키가 조금 작더라도 이 학생의 비율과 이미지가 승무원에 적합하다면 좋게 봐주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키가 작은 승무원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키 제한이 있었지만 그게 없어지고 나서 없어진 지 꽤 됐거든요. 없어지고 나서 암묵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158, 161 이런 친구들도 대한항공, 제주항공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 실제로 승무원 된 경우들이 많아서요.
항공과에서도 그런 요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키보다는 좀 이제 비율,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이미지. 근데 이미지가 여러분 얼굴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미지는 눈, 코, 입이 예쁘냐가 아니라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어떤지, 말하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도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고 조금 다듬는다면 항공과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키 작은 친구들도 이번에 잘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항공과는 언제 취업 가능한가요? 2, 4년제 차이 큰가요? 4년제 더 유리한가요? 이 두 질문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2년제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20살 때 1학년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21살, 이제 5월, 6월, 7월 이때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시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익 필요하고요. 못해도 7, 800점 필요하고요. 토익 스피킹, 대한항공은 레벨 6 이상만 넣을 수 있습니다. 5는 기입이 안 돼요. 그래서 토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제2외국어도 물론 많이 하기는 한데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항공과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요. 2년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2년제의 경우에는 21살 때부터 취업이 가능해지고요. 4년제는 물론 이제 4학년 때부터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2, 4년제의 차이는 몇 살 때 취업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솔직히 커리큘럼을 보시면 커리큘럼이 이제 4년제는 조금 더 많은 분야의 서비스를 배운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저는 그래서 4년제가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4년제를 졸업하시면 스펙을 더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특히 항공과는요. 아예 어학과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영어 자격증은 다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유리하겠지만 4년제 항공과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스펙을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까지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2년제가 더 유리하다, 4년제가 더 유리하다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학교 생활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달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년제는 많이 안 뽑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2, 4년제 차이 이제 없고요. 그래서 2년제를 더 많이 뽑고 4년제를 더 많이 뽑고 그런 게 거의 이제 의미가 없고요. 3년제도 많이 뽑고요. 대한항공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2년제, 4년제를 따로 뽑기는 합니다. 대신에 2년제는 항공과 학생들 중에서 조금 그 학생들보다 스펙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채용하는 인원은 적지만 그거는 그 회사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불리하진 않아요. 면접이 진행되는 걸 보면. 대신에 중요한 거는 2년째 가시는 분들은 스펙을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셔라 라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가지 질문을 올해 이제 항공과 입시생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할 거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고 어떻게 좀 나아갈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반을 취업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 학생이 이렇게 갔을 때 뭐가 유리하겠구나, 뭐가 불리하겠구나 이런 게 저는 좀 보이는데 그런 걸 모르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준비를 해버리면 조금 올바른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지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크루투데이에서는 항공과 입시반 학생들 계속 모집 중이고요. 대신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조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항상 저희는 제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도 제가 하고 많은 선생님을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가 낫질 않아가지고 계속 좀 말하는데 고명맹이 소리가 났는데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1월도 거의 반 이상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계획 꼼꼼하게 세우셔서 그 다음에 올해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취업 계획까지도 세우셔서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